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형 장례식장을 차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언을 했다 하는 게 언론에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뭐 그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이긴 했지만, 뭐 이러면서, 하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관계, 아마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크게 충돌하지 않았던 점, 그 다음에 친이계와 친박계가 화합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과정,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지난 25일이죠. 한 3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MB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관계라는 거는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쭉 관찰을 해봤었거든요. 그 당시의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지금 한동훈 대표라는 정치인이 과연 같은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벌여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정권 재창출이라는 데에 목표를 내세우고 그 여러 가지의 활동 반경이나 수위 뭐 이런 것들을 집권당 대표가 조절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13년 2월까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2024년, 2025년 9월까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집권당 대표를 해야 될 테니까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한동훈 대표는 같은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8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뭐 이른바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검증은 다 나왔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과거 뭐 최태민 씨와의 관계 뭐 이런 거, 물론 그게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모조리 다 나왔습니다. 월간지, 주간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치열했던 대선 후보 경선이다.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대선 후보 경선 2021년 민주당, 그것이 그 정도로 치열했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간의 경선은 치열했다.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약점을 본격적으로 들춰내기 시작한 거였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뭐 여기서 나온 것 이상 별다른 흠이 없다 하는 얘기들이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도 상당한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경쟁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사단의 뭐 참모장 격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그 경력이나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법무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 50세도 안 돼서 법무부 장관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장관이 되기 전부터 된 직후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사단의 참모장,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야당에서 황태자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정치 입문 과정, 경력, 뭐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 됐고요. 뭐 검찰에서 잘 나갔느냐 아니면 뭐 좀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는 있지만 그 이후에 뭐 특수통으로 계속 커왔고 그 다음에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그건 이제 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장을 해서 대선에 출마했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여러 가지의 커리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똑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부정적 요소를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이건 뭐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야당식으로 뭐 탄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관계와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인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1년 뭐 이즈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여론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권교체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50% 넘는 국민들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교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왜 집권당 내부의 권력교체인데 이걸 정권교체라고 했을까? 그건 그동안 두 사람 간의 그 누적된 갈등관계,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야당으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통령으로 권력이 교체됐을 때 그걸 국민들이 정권교체라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부터 나로 정권이 넘어오는 것도 정권교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지금처럼 갈등을 유발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2012년 당시의 이명박 박근혜로의 권력교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거는 적어도 5년, 10년간 누적된 결과다. 10년 정확하게 따지면 6년이죠. 2006년 정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만두고 그 박근혜 당시 대표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간 이후부터 2012년까지 그 6년간이 누적된 결과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아닙니까?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별로 그렇게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총선에서 공천학살, 그거 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공천학살에서 친박들이 대거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제기를 했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그 전 대통령이 박근혜 그 당시에는 뭐 대표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 돌아오라. 그러나 본인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최대 피해자가 아니고 수혜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입장을 바꾸고 태세를 전환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또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다르다라는 걸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당분간 그러니까 몇 달 내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피해를 받지만 당시 그 박근혜 전 대표로서는 만약에
그 당시 한나라당을 다시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에 맞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표를 대적할 만한 정치인이,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 갔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 장악에 나서지 않았다. 대표 경선 이런 데 나서지 않았다.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2012년 2월 당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그걸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맡았다?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맡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2012년 박근혜 그 당시 그 전 대표와 달리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총선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지휘했죠. 그리고 나서 예상 밖의 참패를 했습니다. 이 참패에 한동훈 대표의 책임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저도 여러 번 그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크죠. 제가 뭐 방송에서 7대3 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아무리 적다 해도 총선에서 참패했던 그 리더가 다시 몇 달도 안 돼서 내가 이 당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 명분이 있느냐. 이게 또 이명박 정부 당시의 박근혜와 지금 2024년의 한동훈의 차이다. 박근혜 당시 그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본인이 이명박 정부의 피해가 예상됐고 실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장악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 상당한 차이점이다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건 있었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해서 그 무슨 뭐 세종시를 무슨 과학기술도시 뭐 이런 거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 부분 같은 것이 아니면 나선 적이 없습니다. 대표도 나선 적이 없고 바로 이런 점이 또 다른 차이다. 그리고 문제 제기의 방식. 물론 당시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뭐 본인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비공개적으로 뭐 당시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 이러이러한 게 문제입니다 라고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관망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침묵 관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종혁 부총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 차례 그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미동도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랬는지. 정말 그랬다면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 방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여러 차례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또는 어떤 태세 전환을 요구했으면, 대응 전환을 요구했으면 아마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그동안에 뭔가 불편한 관계가 훨씬 더 감지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아마 뭐 그냥 한두 차례 정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집권당 대표다움, 집권당 대표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실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제기의 결론, 그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 결실을 완성시키는 책임이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집권당 대표한테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식의 문제제기는 이건 야당이 할 일이지 집권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조언이 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생존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